핵과 종북 세력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가진 김정일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거냐,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일단 이 논의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냐? 전쟁이죠. 김정일 정권이 전쟁을 할 때는 주한미군이 철수했거나 아마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약화됐을 때입니다. 어떻게 했든 이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떤 식의 전쟁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 박 대통령이 을지 연습을 할 때 이렇게 강평을 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는 게 오히려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971년 8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을지 연습 종합강평 때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하였을 때를 한번 가상해보자. 적은 전 휴전선에 걸쳐서 일제히 공격을 할 것이며 동시에 그 시간을 전후해서 동서해 안으로 적이 기습 상륙할 것이다. 또한 적은 오순대를 우리의 무관 깊숙이 대량으로 공중토할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하 조직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조직이 적의 기습에 호응해서 일제히 도체해서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군 세력으로 공중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이 거의 같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떤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역시 군일 것이다. 다음에는 정부가 즉각 계엄령을 선포한다든지 동원령을 마다한다든지 전시국가 지도회의를 조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무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들은 초기에 상당한 불안과 공포에 쌓여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초기에 우리 군이 신속 과감한 행동으로 적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정진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침착하고 자신 있는 행동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도 점차 냉정을 되찾게 될 것이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감은 오히려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에서 적극 협력을 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초기 대응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가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핵을 안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남한의 종북 세력이 이처럼 강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전쟁이 항상 여기에 핵이라는 결정적 무기가 있다. 예컨대 기습을 해가지고 서울을 포위를 해. 포위를 한과 동시에 포위된 서울에서 친북 세력들이 들어오고 일어난다. 동시에 포위를 한 북한군이 이런 제의를 한다. 휴전하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휴전 응하지 않으면 서울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라고 딱 위협을 했을 때 포위된 그 한국 정부가 과거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부 같은 거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결사항전을 했다. 시가전을 해서라도 지켜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명박 정부 같은 중도실용 정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는 좌파 정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현 위치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냐? 저는 받아들일다고 봅니다.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되냐?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죠. 국가 부의 70%가 몰려있는 2천만 수억 원이 포위된 상태에서 전쟁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망하는 거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얼마냐? 한 5%냐? 10%냐? 10%만 돼도 엄청난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가 이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다른 방법은 뭐냐?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정권의 존재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담을 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보면은 묘하게도 요즘 어떤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아주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 국민대학에 있는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라는 분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외국 신문이나 포리인 어페어지라는 권위 있는 잡지에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분의 주장을 저는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은 요새 논의되는 일종의 제3의 길은 뭐냐? 제3의 길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면 북한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졌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미국은 그렇게 할 배짱도 없고 협조해 줄 나라가 없습니다. 부시 정권 초기에는 약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말기에 가면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그 노선 포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이 단독으로 이스라엘이 했던 식으로 폭격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것은 바로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요? 과거에 실증된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건 뭐냐? 바로 20년 전에 1989년에 동구 공산국 국가들이 차례대로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전에 헝가리, 폴란드에서 공산당 정권이 바뀌고 여기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가 몰락하고 총살당하고 하는 사태가 198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소련까지 공산당이 불법화가 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결론은 뭐냐? 아무도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의 변화에 의지 소련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동독 사람들에 의해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 정권을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이 단단한 것 같지만은 단단하지가 않아요. 북한은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북한은 지난 한 15년 동안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밑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밑으로부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시장이 생겼다. 대급에 의존하지 않는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배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되고 80%는 시장에서 상거래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산다. 배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70, 80%가 당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북한 농단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어졌다. 특히 북한 군대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존경심이 아니라 증오심입니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북한 군대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도둑놈입니다. 도적놈. 군대가 옆에 주둔하면은 뭐든지 다 훔쳐가고 그래서 인민군 아닙니까? 북한 군대의 공식 명칭이 인민군인데 북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공산군이라고 합니다.
왜 공산군이라고 하냐면 북한에서 공산군이라고 하면 그게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도 공산군 하면 나쁜 놈이고 북한에서도 공산군 하면 나쁜 놈이니까 이게 남북한이 하나 통일된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공산군이라고 부릅니다. 공산군 또는 비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